알맹이만 요목조목 짚어주는 껍데기는 가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중간에 배경음악을 좀 들으셨나요, 여러분? 예. 괜찮지 않나요? 예. 우리가 만든 겁니다. 어디에도 없는 끝장 뉴스의 배경음악. 진실을 밝히는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나? 네. 작곡 누가 했는지 아시나요? 반클리프 앤 아펠인가요? 아니죠. 풀클리프 앤 아펠입니다. 풀클리프는 뭐예요? 반클리프의 우리는 반이 아니다. 풀이다. 훌륭합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장명의 대가들이시네요. 네. 음악이 너무 좋다고 한석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누나 안녕이라고 인사도 제가 봤는데 넘어갔습니다. 디디님, 이영재님, 또또님, 박종현님, 건진국수님, 제임스3님, 119 특수구조대님, 네, 리카님 다 오셨습니다. 오늘 영희님이 안 오셨네요. 영희님 왜 안 오셨지? 네. 일단 이야기 이제 들어가 볼까요? 서성빈 씨, 그러니까 바쉐론 콘스탄틴, 그 시계를 선물한 서성빈 씨가 계속해서 이제 인터뷰를 여기저기 막 하면서 이야기를 또 흘리고 계신데, 본인이 순방을 할 때, 해외 순방을 할 때 김건희의 옷이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냈고, 일부는 반영이 됐다. 약간 자랑 섞인 인터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에디터님 좀 부정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당연히 이제 이런 내용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사람의 이제 주장이 또 연일 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조선일보 단독 보도 잘 봤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따 저희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무슨 여왕사주 뭐 이런 것도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매일같이 특검 소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현황이나 그 일시가 어디까지 또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을 놓칠 때가 있는데, 특검은 내란 특검은 좀 더 일찍 출발했고요. 다른 특검들은 7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30일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 분기점을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이 사람 서성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자기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과거에 이제 명태균이 쓰던 수법을 동일하게 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김건희와 가까운 사람이었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순방 옷차림이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라니까, 본인이 그러면 뭐 어디 국정 개입을 했던 비선 실세라도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근데 당연히 도덕 윤리 차원으로 봤을 땐 이게 뭐랄까 부적합하다라는 거를 옹비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왜 하는가? 이런 쪽으로 일단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효과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블러핑이 계속되면 이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가라는 착시를 좀 주죠. 근데 특검도 어쨌든 분명히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심히 지켜보겠죠. 언론에서 무슨 주장과 변명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을 때 실제 더 세밀한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주장이 또 수사 과정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론을 주도한다는 건 나중에 있을 피의자 조사를 주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낳기 때문에 지금 신나게 아무 말이나 다 떠들어대고 있다. 내가 이 수사를 주도해 보겠다라는 주도권 차원에서 쓸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 방금 KBS 단독으로 나온 보도 제목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특검이 김건희의 최측근이죠.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전 대표인가요? 이종호가? 아니요.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에 대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증거를 인멸한 정황과 함께 폐기하려던 휴대전화 실물을 확보했다. 저거 어디서 확보를 했냐면 저 한강에 있는 쓰레기통 쪽에서 아마 주웠을 겁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성빈 씨도 저희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해수욕장에다가 이 스마트폰을 빠뜨렸다, 잃어버렸다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방금 첫 질문으로 나왔던 김건희와 수시로 연락 주고 받으면서 뭐 순방 옷차림이나 현안 의견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죠. 증거는 어디 있는데요? 인멸을 한 거라고 잃어버렸다면서요. 예.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종호 같은 경우에도 저 이종호가 직접 증거 인멸한 게 아니라 이종호의 측근 A 씨가 저 휴대전화를 아마 한강 고수부지 인근 그 쓰레기통에 막 버린 거를 특검이 포착했고
측근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스마트폰이었는지를 찾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스마트폰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네요. 이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걸 폐기한 날이 해병 특검팀이 이종호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닷새 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서성빈 씨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저는 근데 사실은 이게 약간 기시감이 들었던 게 김건희한테 결코 유리한 진술은 아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박근혜가 그렇게 최순실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잖아요. 본인의 연설문이라든지 그렇죠. 무슨 기관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최순실이 이야기한 대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비선 실세가 중간에서 국정농단을 한 거거든요. 국정농단 했다고 지금 자백을 한 거나 자백을 한 다름없어요. 거죠, 왜냐하면 외부인이 본인이 정책 결정 방향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서성빈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의 이야기를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을 텐데 당연히. 예. 근데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되는가? 일단 초반에 그 바세론 콘스탄트 시계 이야기를 할 때는 구체성이 매우 뛰어났죠. 네. VIP 할인 5,400만 원을 3,500만 원에 받고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구체성을 띄웠을 때 시계 구매와 관련돼서는 매우 신뢰성이 높구나. 근데 패션 얘기가 초반부터 나왔는데 그때부터 저는 신뢰성이 확 떨어졌거든요. 이분이 약간 안경, 모자, 패션, 그러니까 페핌을 되게 본인이 어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패션을 완성시킬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만 보더라도 패션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안경 좀 이상하던데. 좀 튀는 그냥 약간 막 새빨간 바지 입고 그런 아저씨들처럼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패션을 튀는 사람인데 본인이 굳이 패션에 대해 조언을 했다고 하면서 국정 정책 정책 조언도 했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은 지금 자신하는 거예요. 뭘 자신하냐? 지금 핸드폰 폐기했기 때문에 폐기한 거라고 보거든요. 난 안 걸릴 거구나. 난 안 걸릴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업가기 때문에 분명 거봐라, 야, 내 과거에 김건희랑 관련해서 뭐 그런 국정 조언도 하고 대통령실 수의 계약도 따냈었고 그 정도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거 갖고 또 다른 사업에서 약간의 사기를 칠 때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감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난 증거인멸 다 했다. 그리고 23년 말에 끊겼기 딱 하는 건 뭐냐면 아마도 통화는 인멸할 수가 없잖아요. 예. 통화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인멸할 수 없는데 일단 메신저 핸드폰을 지가 버렸거나 인멸했기 때문에 그럼 난 적어도 메신저는 안 걸려. 아마도 국정 논의나 이런 것들은 메신저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치면은 그럼 그건 안 걸리겠다. 내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피해갈 수 있겠다는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이후에 이 김건희 건을 넘어간 다음에 나의 사업을 하는데 뭐가 도움이 될까? 나는 윤석열 정부 때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고 영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걸 어필을 하고 싶어서 지금 거짓말을 빌드업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전 이종호 발견됐다는 그거 보고 이 사람들이 사기칠 때는 자기네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았을 텐데 하는 짓 보면 되게 순수해요. 그러니까 그날 버리고 그날 인멸하고 이 사람도 제가 봤을 때 이 서성빈 그냥 전 관상은 사이언스라고 보는데 분명히 이런 뭔가 하면서 네. 상당히 서투르게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관상이 어떤가요, 서성빈 씨? 분명 아주 걸릴 것 같아요. 허술해요. 또 특검의 이 수사망이 쪼여가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남긴 흔적이 발견될 거고 이 사람이 어떻게 허술하게 순수하게 증거인멸을 했는지 저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개념 관상 평론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네. 이제 또 다른 보도를 보면 김건희가 뭐 옷을 코디해 달라 뭐 이런 얘기하고요. 예. 또 서 씨가 조언을 하고 그리고 유럽은 각국 국기색을 의상에 반영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니까 참고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통화 당시에는 단순히 조언을 해달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지만 이후에는 이거 옷을 사달라는 우회적인 표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서 씨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CBS 노컷뉴스에. 예. 이게 뭘까? 이거 뭘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달라고 하면 나는 그냥 사줬던 것뿐이다. 시계도 그랬잖아요. 대리 구매를 해달라고 해서 사줬던 것뿐이다. 대가를 받은 게 없다. 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계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손해를 본 사업이었지 대가가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지금 옷을 사달라는 우회적인 표현인가를 섞어 넣은 것은 나는 조언을 해달라고 했을 때 조언만 해준 거고 옷을 사달라고 하면 옷을 사줬을 뿐이고 이건 알선수재다. 뇌물이 아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없고 윤석열을 보고 사준 것도 아니다. 그냥 김건희와의 아주 오랜 기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김건희가 사달라고 한 거
사줬다. 대가 받은 거 없다. 알선 수재다. 난 혐의가 없다. 김건희만 처벌해야 된다. 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자기한테 뭔가 조언을 구했고 내가 이렇게 멋들어진 조언을 했다. 뭐 이런 걸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 케이스에서는 이게 범죄로 성립되고 비선 실세로 실제 혐의로서 이제 우리가 성립이 되려면 중간에 뭐 어떤 미르 재단을 만들거나 K 스포츠 재단을 만들거나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통해서 최순실이 대기업 나쁜 말로 조인트를 깐 다음에 돈 뜯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혐의를 계속적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올 겁니다. 부의장님은 2023년 말에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이 얘기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통화 기록만, 그러니까 통화한 거는 아마 마지막으로 2023년 말이었던 것이고 메신저는 지금 볼 수 없을 거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핸드폰 지금 어떻게든 정리했을 거고 본인도 핸드폰 지금 정리를 했고 그리고 아마도 노트북도 정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PC 카톡도 요즘 있기 그랬겠죠. 때문에 아마도 다 그 관련 내용들을 자기들은 정리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케이. 그 뭔가 통화 목록 이걸로는 23년 말까지만 소통했다고 알 수 있겠구나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아까 말씀하신 이 박근혜 국정농단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뭐 경제 공동체 개념,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법적으로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나는 국정농단에 걸릴 건 없겠구나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되게 단순한 생각인 게 로봇계 사업을 일단 수익 받았잖아요. 대가성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무리 별개라고 해도 검찰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수의계약 한 게 있고 그리고 뭔가 건네진 게 있으면은 이 둘의 연관성은 아무리 부인해도 이거는 연관성이 누가 봐도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없다고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봤을 때 순수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다 피해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봐도 그냥 되게 허술해 보이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다 완벽하게 인면했다고 자신을 할까 저는 참 의아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 말고도 항상 이제 이런 피해자 호소인들을 보면 피해자 호소인 혹은 나는 무죄 호소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쓴소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시계도 사달라고 한 거 사주면서 정말 쓴소리를 했는데 내 얘기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연락이 두절됐고 난 더 이상 이 정권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명태균도 비슷하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정확한 그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제 그 뭔가 좀 상황은 유사해 보이는 게 좀 기시감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성빈 씨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제 특검 쪽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텐데 곧 피의자 조사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서성빈 씨도 약간 무속인 사주를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역술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윤석열은 왕이 될 사주, 김건희는 여왕이 될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대구는 비슬산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한자가 왕이 4개인데 3개의 왕을 없애면 본인이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대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에디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좀 한숨이 나와. 우리가 이런 걸 분석해야 된다는 게 정말 이거 되게 근데 혹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왕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뭐 일설에 의하면 그 대구지방검찰 대구지방 저기로 내려갔을 때 좌천됐을 시기에 이 윤석열 씨가 이제 검찰을 이제 그만두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를 또 김건희 씨가 만류했다라는 얘기들도 뭐 여기저기 좀 떠돌곤 하더군요. 근데 그거와는 좀 별개로 지금 이 전성배 씨가 이제 이런 상담을 통해서 점괘를 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만두지 말고 버텨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뭐 그 원래 이 이야기의 발단은 결국 서성빈 씨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서성빈 씨도 본인이 뭐 이제 역술을 과거에 공부한 적이 있고 김건희가 손금이나 관상을 잘 본다, 잘 통했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기 중심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많이 꼬이게 된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무속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의 신앙으로서 사주를 공부하고 무속을 믿는 것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무속을 믿든 뭐 점괘를 믿든 다 좋죠. 중요한 건 자신의 중심이 확실하지 않고 뭔가 그 기둥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이런 식의 어떤 점괘나 해설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를 이제 무속 국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윤석열, 김건희가.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 씁쓸합니다. 게다가 더불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지금 종교의 개입에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예. 이게 원래 정교 분리가 원칙인 국가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예. 이 비슬산 보면 저는 이 사람 그냥 이 사주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사자로 좀 배운 다음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슬산 임금왕자 4개 보고 딱 결론을 정해놓고 아 윤석열 김건희가 사주에 왕과 여왕 사주가 있다는 그러니까 좋은 사주를 보기 위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맞춰가는 사주풀이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랑 대화를 하려면 일단 사주 쪽으로 사주를 풀어가면서 대화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뭐 건진 뭐 명태균도 막 영적 대화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어제 꿈에 뭐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하는 거 그런 것부터 다 해서 김건희랑 통화를 하려면 일단 사주를 통해서 사주에 기반해서 에디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불안한 사람이니까 그걸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다?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트럼프 관련해서 젤렌스키한테 트럼프를 대하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처럼 근데 트럼프는 매우 똑똑한 사람인 예. 거고 김건희처럼 정말 수가 얕은 사람은 이런 사주를 통해서 뭔가 좋은 얘기해주면 술술 넘어가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 서성빈이라는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조금 옛날에 좀 사주책 좀 받고 한 것 같고 좋은 쪽으로 왕이 보인다. 뭐 어떻게 하면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구나 해서 접근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저는 수의계약 따내는데 활용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속으로 사기친 거네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조상 중에 그렇죠. 뭐 힘든 분이 계셔. 부적 하나만 사면은 이게 달 풀릴 텐데 네. 이런 식으로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냥 넘어갔다는 건데,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뭐 이게 5개 그 철기둥 세운 거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건 심지어 뭐 수평이 아니라 뭐 오방신 이것 때문에 오방신. 수직으로 뭐 네. 저기 그 뭐야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돈을 줄 때도 105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오자 들어간 거 꼭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명태균도 뭐 비슷한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오면서 본인은 대통령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더 이게 확신범이 된 거예요. 와 이게 진짜구나. 이게 오자에 내가 집착하게 되면은 그래 내 남편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그리고 난 그 위에 있는데 못할 게 뭐가 그 이후에도 오자 야 기둥 5개 박아. 예. 다 오랑 관련된 주변에서 또 누군가 얘기했겠죠. 제가 말한 것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자 영부인 이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숫자 5에 맞춰서 또 누가 사주풀이 그거에 맞춤형으로 해주고 그를 얘기에 속하고 이미 김건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에 혹하는 사람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무속 얘기 그리고 그 귀속품 금품 그런 거에 약하다는 게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그런 로비가 들어갔던 걸로 보여지는 거죠. 요거는 따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국정에 이런 무속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 인사를 할 때도 뭐 봤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역술을 이렇게 했다고 해석해서 봤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통화보다는 아마 명태균 씨도 그렇고 이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성빈의 자신감은 네. 나는 메신저를 인멸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영적 조언이나 정책적 조언한 건 모르겠지. 내가 어떤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 내가 나중에 너 뭔 조언했는데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얘기해도 충분하겠지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떠오른 게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박근혜 국정농단 때를 보면은요 특검하고 국회 국정조사가 투 트랙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탄생하고 나서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보면 국회 쪽에서 일단 뭐랄까 특검에 3특검에 다 맡겨놓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하죠. 수사를 특검이 하는 거니까요. 근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나름의 또 어떤 그렇죠. 강제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하신 무속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직 출발하지 못한 마약 관련된 상설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국회가 또 하나의 트랙으로 돌아가면 특검하고 주거니 받거니
수사의 동력으로 또 삼을 수 있고 지금 사실 여론의 향배를 좀 보면은요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저는 특검의 수사 원동력이 된다라고 커플링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뭐 여러 이제 그 흐트러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조금씩 빠지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럽고요. 그렇다면은 뭐 그것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내란 진압이나 종식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어떤 수사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잘 나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중간 기점에 좀 질문을 던져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국회가 국정조사라도 좀 함께 돌려가면서 투트랙으로 같이 돌아간다면 괜찮다. 이게 상호 보완이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국회도 여론을 주도할 수 있고 또 특검도 수사로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대통령의 지지도도 같이 상승되고 특히 사법부에서도 영장 발부 같은 게 최근에 많이 기각이 됐잖아요. 이게 사법부도 결국 판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론을 봅니다. 물론 법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따져야 되겠죠. 근데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도가 막 70, 8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디 감히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거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게다가 또 국회가 엄연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특검과 유사한 사건들을 좀 바라보고 있다. 과거 정권에 있는 어떤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법부의 어떤 영장 기각이나 지금 우리가 전혀 화제되고 있지 않는 직위원 룸살롱 의혹 이런 것들 다 수면 아래로 들어갔어요. 제가 가만보면 좀 불안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이제 2달 넘었는데 이게 너무 대통령 하나만 바뀌어 있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긴장감의 이완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있어요. 과거의 박영수 특검 시기에 국회의 어떤 모델을 좀 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론을 모아가는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하다. 굉장히 좀 불안한 지점이에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좀 함께 투트랙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김건희가 오늘 소환조사를 하고 나서 어젠가요? 언제였지? 갑자기 헷갈리네. 어제였죠. 그쵸. 어제였죠.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조사에 임하지 않겠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21일 오전에 대면 진료를 받기로 했고요. 당일 오후 2시에 특검이 소환 조사를 한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특검이 구속 기소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어떤 혐의냐면 윤석열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 폭동에 가담했다. 또 위증 혐의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공범을 은폐하고자 위증했다라는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건진법사 구속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구속 기소를 했는데 구속 심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속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통일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통일교가 엄청 바빴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직 고위 간부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김기현의 당대표 당선에 굉장한 도움을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그 전체 당원명부 달라고 했을 때 전체 달라고 하면 아마 반발이 심할 텐데 권성동과 권성동 관련 문자 주고받았을 때 당원 가입 해주세요라고 그 시기로 한정해서 하는 게 명분도 있고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이제 기존에 2만 명 이상 이미 가입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전 당원 다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전 당원을 다 보려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던 거고 저는 이걸 특검이 좀 미리 까서 사실 국힘이 저항할 명분을 왜 사전에 이걸 안 까가지고 줘버렸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김문수 앞에서 막 속옷 입고 막 밤새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처음부터 2만 명 가입해 있었대, 10,000명 추가 가입했대라는 게 언론에 먼저 일찌감치 나왔으면 국힘이 저렇게 막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질타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좀 늦게 나온 게 저는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그 권성동 해주려다가 지금 김기현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저도 15년 넘게 이 전당대회 모든 정당들의 전당대회 그런 거 많이 봤지만 김기현이 당대표 될 때 정말 아이처럼 좋아했거든요. 정말 어떤 당대표도 당대표 되는 순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전 본 적 없어요. 김기현 혹시 당선되는 순간 사진 보시면 정말 아이처럼 좋아해요. 그거 좀 찾아주실 수 정말 있나요? 너무 좋아해서 저는 아이처럼 좋아하는 김기현. 정말 아이처럼 너무 좋아해서 왜 저렇게까지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당원 가입까지 시키면서 아마도 대통령이 밀어준다고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아이처럼 좋아했던 게 와 이게 되네? 이게 되는구나.
뒤에 통일교가 있었던 거를 잘 몰랐겠죠. 근데 정말 대통령은 자신의 통일교 통해서 10,000명 가입 이게 진성 당원들이잖아요. 동교랑 연관돼 있는 이 당원들이면 진성 정말 투표까지 높게 하는 하라는 대로 하죠. 그렇죠. 투표까지 오더대로 하는 아까 누구 오더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김기현은 싫었지만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찐 만표, 찐 이 기존 2만 명까지 해서 찐 3만 표면은 엄청난 표죠. 엄청난 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 있게 밀었던 거고, 그러니까 김기현이 그렇게 와 이게 되냐면서 아이처럼 좋아했던 게 아닌가. 그럼 이거 이제 이 정도 나왔으면 국민의힘이 당사 압수수색 거부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당시에 김기현이 엄청난 득표율로 당선이 됐던 걸로. 그러니까요. 한 자릿수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여론조사상 한 자릿수였어요. 한 자릿수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가장 그 수치가 낮았죠. 5명을 조사했었는데 그때 나경원 제끼고 뭐 유승민 제끼고 뭐 한 명씩 다 제껴가면서 특히 안철수 제끼고 그때 그 과정에서 등장했던 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그때 당시에 정무수석이 뭐 경고성 멘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들을 막 날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는 사람은 김기현밖에 없어서 친윤의 대표 주자로 한 자릿수가 이제 두 자릿수가 되고 50% 과반으로 이제 당선이 된 당대표이다 보니까 본인도 믿기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대부분 좀 착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친윤의 핵심으로 일단 거론이 됐고 윤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어떤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기류 때문에 자신이 당선됐다라는 것도 일부 인정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분들은요 다 자기가 잘했을 그러니까 본인이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러니까 아이처럼 굉장히 좋아했을 거라고 보고 김기현을 정작 통일교의 당원들이 대거 유입돼가지고 김기현을 밀어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통일교 쪽에서 김건희에게 그 선물로 줬던 그 샤넬 가방이나 그라프 목걸이 있잖아요. 그거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랬는지를 가만 살펴보면 통일교 쪽에서는 이렇게 당원들을 대거 유입시켜가지고 실제 윤심의 제격인 후보를 선택해서 밀어주기까지 했는데 자신들의 사업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판단을 그 통일교 쪽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밀어줬는데 어라? 우리한테는 뭐가 얻어지는 게 없네? 라는 판단이 있어서 건진 쪽에 타진해가지고 우리가 준 것을 돌려달라. 이제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제가 이건 이제 뭐 일설에 의하면 김기현 의원이 판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판사 출신들이 되게 검사 출신과는 좀 다르게 겁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에 실제 종교 개입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있었다라고 한다면 김기현 의원이나 김기현 당시 대표는 그런 것들을 아예 차제에 거론조차 못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통일교에 힘입어서 당선이 된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런 수사 사안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아마 타 종교의 개입을 본인 스스로가 잘라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뭐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통일교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그 윤핵관들이나 혹은 뭐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일교의 사업을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조짐이 없다 보니까 혹시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좀 가능하죠. 그러면은 그 선거 당시에는 알았을까요, 김기현이? 전혀 몰랐을 거라고. 전혀 몰랐을 것이다. 왜냐면 바지 사장이었기 때문에 김기현은 친윤의 핵심도 아니고 그냥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후보였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으로 어떻게 이걸 추진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라고 저도 보고요. 에디터님 분석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통일교도 엄청난 하이 리스크를 안고 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언급됐던 헌법에 이 정교 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특정 종교 단체가 앞장서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이 리턴이 있어야 되는 건데 리턴이 없었잖아요. 뭐 그 YTN이건 캄보디아 ODA든 리턴이 없었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가 이렇게 반헌법적 행위를 알잖아요. 지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도와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면 다시 돌려줘. 자판기도 동전을 넣으면 뭐라도 뱉어내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뱉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댓글창이요.
아 너무 물이 좋습니다. 물이 좋다. 아, 이건 연식이 좀 느껴지는 발언이네요. 보통 요즘에는 물이 좋다는 얘기 안 쓰지 않아요? 내가 이런 90대 이후는 거의 물이 좋다 이런 표현 안 쓰는데 90대도 아니야. 앞에 팔자 달려 있는 분들 중에 80대 후반은 거의 안 쓰거든요. 왜 그래? 수질이 좋다. 수질이 좋다. 물이 좋다. 얼굴 시뻘개진 거 보세요, 우리 황현실 앵커님. 우리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딱 찔러버렸네. 그래. 오늘 아니 일단은 아무튼 오늘 7수예요. 7수. 물이 좋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7수라는 줄 알고 7수. 네. 아니 분위기가 아니 좋다. 일단 한석기님께서 귀여우세요. 황현실님 귀여우세요.부터 시작해서 영희님 오셨네요. 영희님 황현실 앵커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네 뉴스 토마토는 우리들의 비타민. 두 분 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누군가요? 나만 빼고 그럼 두 분한테 고맙다 그러신 건 아니죠? 그냥 이거 괜히 읽어드렸어. 젤리타로님께서 황현실 앵커님 귀여우세요. 오늘 이렇게 귀엽다고 많이들 하시는 살벌한 방송이 팩트 황현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7수에 사는 물고기들 와인 마시는 고양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앵커님 칭찬 일일 영식은 박영식 에디터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셀프로 다녔다고요 지금? 알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칭찬 너무 많이 써주시지 마십시오. 감사해요. 7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타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을 참으세요 여러분. 7수. 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